네, 지수는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는데 미선물이 지금 마이너스도 나타내고 있죠. 자, 방향성 논의해야 하는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지금 12시 23분 지나갑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오르는 종목은 정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종목들이 오늘 또 우주항공 쪽에서 슈팅이 또 나오네요. 루미르, HVM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지금 현재 강세 분위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우주 쪽 먼저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중립을 주셔서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길건우 대표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 기세가 무서워요. 이게 그 스페이스 X 네. 관련해서 IPO 트리거와 함께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단기 수급이 아니네요. 계속해서 쭉쭉 갑니다. 다른 쪽은 순환이라고 하더라도 우주항공 쪽은 지금 계속 가니까 이 방향성의 무게감을 계속 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중립을 주셔서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굉장히 긴 추세로 가는 게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지금 선뜻 손을 내밀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펙스 X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변동성은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올해 안에 상장한다 이랬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상반기 때 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지금 안 담으면 난리 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참 수급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긴 하는데 순간순간에 조정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그래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조금 빨간색일 때보다는 파란색을 노려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조정될 때마다 모으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야, 요거 잡아야지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섹터들 또 막 올라가는 거 보시면 불안해서 꼭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염두해서 투자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우주랑 같이 분위기를 맞물렸던 게 방산이잖아요. 네. 그 방산 중에서도 우주 모멘텀 가장 또 상징성 있게 가져가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 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는 그렇다면 지금 우주 모멘텀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우주 모멘텀보다는 사실은 방산 모멘텀이 훨씬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방산 섹터가 한 일주일 정도에는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작년 연말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작년 초반을 보신다라고 하면 다른 방산주들 다 갈 때 카이는 못 갔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게 빨리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효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방산 쪽에 자꾸 재료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주까지 본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거는 우주와 방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우주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늘도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카이 얘기했지만 카이에 들어가는 TA50 항공 엔진 하나 에어로가 또 수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주 테마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산과 조금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안전하게 포트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대형주로 수급이 잘 붙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우주를 엮어서 같이 볼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압축하는 흐름은 좋겠다. 또 트럼프가 올해 들어서 픽했던 업종이 방산
처럼 보여지죠. 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도 같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압축이 중요하다의 의견으로 우주항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대차 그룹과 로봇 의견 같이 듣고자 하는데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두 섹터 모두 긍정, 그리고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긍정과 중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김대준 대표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특히 그 로보택시 그리고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종목이 강한지 순서를 서로 바꿔가면서 강한데요. 특히나 현대글로비스가 오늘은 또 보스턴 다이넥스 지분가치 부각이 되면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를 보는 이유가 로봇에 대한 밸류를 붙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엮어서 보고자 하고요. 자, 그러면 김 대표님. 네. 그 현대차를 볼 때 로봇으로 보는 거라면 지금은 로봇 중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EV도 있는데 로봇도 있네, 그러면 두루두루 잘하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보고 로봇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현대차를 들여다볼 때 로봇이라는 재료 가치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승계라는 재료 승계.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주가 연동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기존에 현대 위아라든가 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기존의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대차 일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강한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 제철도 오늘 장에서 비교적 선방하는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이슈 부각은 어떤 내용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로봇은 아니라는 거죠. 이슈적 측면에서 앞서 잠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대 글로비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 투자자가 그 정우선 회장입니다. 네. 현대제철도 11%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간의 현대그룹주 내에서의 흐름은 승계와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정몽구 회장님께서 38년생이시거든요. 이제 승계를 늦어도 올해 내년도에는 승계가 진행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승계 관련 내용으로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이슈는 잠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로봇 이퀄 성식으로 로봇 관련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대차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재부각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계하면 글로비스랑 모비스 저희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글로비스가 오늘 한번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도 있긴 했지만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승계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압축했을 때 어디라고 보세요? 핵심이? 글로비스죠. 글로비스. 왜냐하면 모비스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모비스 지분을 추후에 현대차 지분과 마찬가지로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네.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라든가 제철이라든가 또 일부 현대차의 주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올해 상장 가능성도 또 하나 점쳐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또 판단되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또 핵심이 될 수 있다. 승계 부분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룹주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로봇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는 매력 순위를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지 길건우 대표님께 여쭐게요. 네. 로봇을 중립으로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쭉 얘기했었던 거 월말 연초 그 부분에 있어서 로봇주는 꼭 끌고 가자 의견이셨는데 지금 아직 연초라고 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현대차랑 로봇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로봇만 본다라고 하면 다 가야 되는데 사실은 시기상으로 보면 네네. 이게 이연에서도 조금 옥석이 그쵸. 가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보니까 KH 바텍도 그렇고 우림 PTS도 그렇고 맞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KH 바텍은 상한가 갔고요. 맞아요. 네, 우림은 거의 20% 넘어갔는데 지금은 로봇도 현대차 밸류 체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CES에서 그래도 단연 어디 로봇이 제일 좋아하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틀라스. 그 움직임이랑 등등등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는 것만 보여진다라고 하면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현대모비스나 또 현대모비스에 네. 또 납품하는 방금 얘기했던 KH 바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조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은 조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이제 강한 쪽에 조금 치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로봇이 다 좋다라고 하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동안 계속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삼성에서 이렇다 할 로봇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라리 LG전자나 아니면 현대차나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조금 탄력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 안에서도 너무 밸류체인만으로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수급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은 굉장히 좋아요. 쭉 올라가긴 하지만 조정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쉬는 경향들도 예. 있거든요. 차라리 이제 대형주가 조금 안전하게 우상향을 하는 추세들을 많이 그려주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또 현대 글로비스 얘기하셨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전에 이제 뭐 주주에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주식에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렇고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실적 잘 나오는데 로봇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밸류가 책정되지는 않았었다. 근데 이번에 그 아틀라스 보고 나서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선택적으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그러면 네. SPG, 뭐 이렌시스, 네. 뭐 그런 우리 감속기단, 하이젠 RNM 지금은 살짝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쉬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번 주에가 네.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죠. 우리 예. 시간으로 하면은 JP 모건 JP 모건. 헬스케어 있죠. 네. 그럼 이제 바이오 섹터가 오늘은 조금 쉬지만 내일부터는 어찌됐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JP 모건이랑 겹치니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부터는 그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수급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좀 쉬겠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그래서 요 타이밍에는 로봇 전체를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뭐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요때쯤에 방금 이야기한 네. 종목들은 그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럼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한 예. 2주에서 3주 정도. 현재 네. 구간은 확실히 그렇다면 현대차 쪽에 네. 묻어있는 모멘텀에 더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장 수급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과 로봇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전지고요. 긍정과 중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사실 2차 전지에 있어서 누누이 봐야 할 때 된다, 보자 의견 잘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도 사실 2차 전지에서 챙겨볼 수 있었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발 그 계약 해지 소식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진 건지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면 괜찮지라고 단순히 가격 논리로 보는 것인지 현재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을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리튬 가격 보니까 조용해졌던 그 순간에도 계속 오르고 있던데요. 12만 유안까지 최근에 네. 올라왔죠. 오늘 장은 이번 주 상황 하에서 가치주를 내가 투자해야 될지, 가치주라 한다라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입니다. 아니면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는지의 변곡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죠. 삼성전자, 헬스케어 하이닉스 1%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조방원이 강했죠. 오늘 장에서는 일부 성장 섹터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에서의 흐름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조방원의 종목들이 좀 더 갈지 아니면 성장주가 새롭게 치고 올라올지를 판단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투자로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진행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잡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일단 오늘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측면에서 시초가 6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략 한 45포인트, 50포인트 정도인데요. 우리가 통상 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은 박스권 시장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때 성장주가 강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치주는요, 새로운 그 추세 돌파 형성에서의 지수가 고점을 돌파할 때 가치주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전되는 과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지수적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현재까지는 음봉입니다. 네.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음봉이거든요. 음봉으로 오늘 종가까지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내일 장에서는 성장주의 좀 더 발빠른 움직임에서의 주가 상승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하게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번 주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고요. 오늘 장에서 양봉, 그러니까 플러스 60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부 반도체가 움직이겠죠. 여기에 플러스 가치 섹터인 조방원 전력기기가 상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번 주 상황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가까지의 지수를 먼저 관찰해 주시고요. 지수가 지금 지수 대비해서 상승으로 60포인트 이상의 상승 또는 근처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진다면 내일장에서는 가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늘장 음봉 40포인트, 50포인트 내외에서 종합지수 마감된다면 내일장에서는 성장 섹터에 좀 더 발빠른 움직임에서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좀 전에 우리 김 대표께서 얘기해 준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시피 바이오도 내일장에서 그런 움직임만한 타이밍에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 발 앞서서 투자의 포인트로서의 잡아가는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차전지도 이러한 전체의 맥락에서의 오전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음봉 상황에서의 모습이죠. 종가까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시장이 움직인다는 측면의 예상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차전지 업종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 측면과 주가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볼 때 상승 반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저 한 5종목 LNF,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다 검색해봤는데 오늘 가수급까지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오네요. 특히 외국인이 더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수급일지 특히나 에코프로 BM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탑픽으로 주셨는데 오늘 또 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현대건설 여러분 와, 정말 요즘에는 10조짜리가 이렇게 잘 가요. 자, 현대건설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원전 전력으로 묶었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김 대표님, 메타에서 결국에는 또 그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계약으로 보여줬습니다. 35년까지 6.6기가와트.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중심에 전력 설비도 있고 그리고 원전 또한 있을 것이고 또 ESS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지금은 시장이 원전이다. 수급이 원전으로 붙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겠네요. 원전이 좀 쉬었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본다라고 하면 원전 섹터 자체가 주가가 정말 재미없었어요. 왜 이랬지? 또 항상. 근데 항상 이 구간을 넘어서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강하게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얼마 투자하냐가 메인 포인트였다라고 하면 투자는 이제 뭐 어찌됐건 아직까지 캐펙스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놔두더라도 그 다음 스텝이 다 전력 수급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죠. 아마존도 그랬죠. 이제 메타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네. 전력. 네, 근데 이 전력을 뭘로 가져올 거냐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원전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력 관련 기기주들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론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럼 미국에 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전력 기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됐다라는 건 많이 들어서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거의 한 40년, 50년 이상 된 게 40% 이상 뭐 비중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력 수급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기기 3사가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야기를 잘하신 게 결론은 다 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ESS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앞에서 이제 2차 전지 잠깐 예. 이야기하셨지만 최근에 뭐 2차 전지에서 뭐 좋은 호재는 별로 없는 거는 네. 같습니다. 뭐 심지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은 했지만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지만 LNF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괜찮아요. 올라가요. 예. 네, 그만큼 LNF면 테슬라랑 같이 손잡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은 ESS 쪽에서 실적이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실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전력 이꼬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안에서 계속 돌 것 같아요. 뭐 원전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ESS.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급은 계속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원전 갔다라고 해서 다 원전이야 이거보다는 원전, 전력, ESS. 골고루 내가 지금 포트에 조금 돌아가면서 담아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지금 통통하게 또 4%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효성중공업도 오늘 키를 키웠습니다. 이거 두 종목의 차트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전고고 잡는다 생각해도 돼요? 잡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제 들고 있을 거냐가 예. 사실은 이제 문제잖아요. 둘 다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고점까지는 아직 남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재료면은 정고점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뭐 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을 보고 뭐 절반 차익 실현하든지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이고요. 오늘 하나오션이 프로그램 순 매수 1위로 찍히더니 계속해서 키를 만들어 갑니다. 전 거래일에 하나그룹주에 돈이 모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오션이 정말 이렇게까지 선방을 해내고 있습니다. 8%대. 오늘 장중에 뭐 10%대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어드바이저님, 지금 뭐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오늘 붙고 있는 거 일단은 5, 6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가면서 매집하면서 올려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예. 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장에서는 한화그룹 관련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화엔진도 그렇고요. 한화오션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강세 현상을 보여줬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서 원전이나 전력기기를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전주, 조선주,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11월 초부터 두 달 동안의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다라는 점입니다. 가격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공히 비슷한 형태로의 모습으로 두 달간 조정을 받아줬고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하나오션이 가장 발빠르게 전고점 수준까지의 주가 도달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변곡점이 되어진다는 이번 주 상황 하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변곡점으로 되어지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 섹터에 쓴 조선주라든가 방산,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이번 주에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승 돌파형 시도형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흐름으로 좀 더 시간을 연장시키는 모습으로의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의 접근이 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 내에서 조선주 내에서도 역시나 이전 상승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이었고요. 예. 지금 고점 돌파 그 상황 하에서의 움직임도 가장 발빠른 종목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는 가장 빠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그룹 내에서 조선주로의 투자가 어떠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을 저희에게 또 네. 탑픽으로 주신 적이 있었는데 역시 방향은 돌렸잖아요. 그렇죠. 다 좋게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약간 더 깊었습니다. 하나오션에 비해서. 근데 탄력적 측면에서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움직일 때 좀 강하죠. 빠르게 움직이고 또 일부 쉬어주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전하게 조선주 내에서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공이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립으로 주셨긴 했는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만큼은 계속해서 추적 종목으로서 저희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 아까 전에 네. 저희에게 은근히 말씀 그랬네요. 주셨던 현대모비스. 뒤로 봐도 좋고 옆으로 봐도 좋다. 네, 좋다. 네, 좋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요즘에 흐름이 현대 그냥 그룹으로 본다라고 네. 하면 저는 그냥 이게 뭐 그때 대박 시간이 조금 흘러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거의 테슬라의 느낌으로 조금 가지 않나.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외쪽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 로봇도 우주도 어찌됐건 하고 예. 있죠. 우주도 갖고 오고 있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조금 안전한 걸 골라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의 그 목표인데 현대모비스가 거기에 조금 부합하는 것 같아요. 뭐 우선은 현대모비스가 연애 순이익으로만 4조는 법니다. 작년에 4조 벌었거든요. 네, 영업이익으로 3조고요. 이제 다른 것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4조 정도 벌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가로 따져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로봇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모건 스탠리가 그냥 던진 건 아닙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주가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틀라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뭐 타임테이블 어떻게 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은 여기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항상 그 전에 움직이니까 빨리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틀라스가 숫자로 이제 딱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틀라스 3만 대 양산하면 현대모비스 매출 8천억 바로 지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40만 원을 왔다 갔다 예. 하고는 있는데 이 이상을 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조금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는 당연히 예. 그 이상을 보고요. 한 20% 업사이드 해서 1차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가 50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게 보십니다. 현대 모비스 봤고요.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오늘 원전 쪽에서 챙겨와 주셨고요. 우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가 패턴에서 조정받고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보통 우리가 대표주가 먼저 갈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고점 돌파의 순서는 후발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가 움직임에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효성중공업보다는 일진전기가 조금 세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터는 우진이 좀 더 세고요.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보다는 한화엔진이 좀 더 셉니다. 고점 근처에서 돌파 직전 단계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원전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 원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서의 형격의 모습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우진이 좀 더 탄력적으로 고점을 먼저 돌파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역시 전 고점 수준이었던 22,000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판단해서 현 시점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탄력도 면에 있어서는 그보다 대장 종목보다 후발 종목 쪽에서 또 탄력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우진을 언급 주셨습니다. 22,000원 라인대 목표가 잡아봅니다. 자, 현재 양대 시장 플러스권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다가 다시 조금 빼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또 힘을 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